새벽 2시든 오후 3시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었다. 평양, 1998년 봄.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중학교 4학년 교실. 15살 리설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배급이 끊긴 지 3개월.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지만 월급은 나오지 않았다. 모두 일어서라.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년 여성 1명. 여학생들, 앞으로 나와서 한 줄로 서라. 소녀들은 떨리는 다리로 교실 앞으로 나갔다. 설이도 그중 하나였다. 중년 여성이 줄자를 들고 하나하나 키를 쟀다. 167cm. 합격. 161cm. 탈락. 170cm. 너무 크다. 탈락. 설이의 차례가 왔다. 168cm. 좋아. 여성은 설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턱을 들어 올리고 좌우로 돌리고 치아를 확인했다. 피부가 좋구나. 점이나 흉터는 없습니다. 옷 벗어봐. 교실이 조용해졌다. 설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빨리 안 벗어?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교복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치마도. 속옷만 입은 채로 30명의 학생들 앞에 서 있었다. 여성은 설이의 몸을 살폈다. 팔, 다리, 등, 배. 점이나 흉터, 수술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다. 깨끗하네. 합격. 설이는 옷을 다시 입었다. 수치심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그날 학급에서 5명의 소녀가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늘 집에 가서 짐을 싸서 내일 아침 7시까지 학교에 나와라. 평양으로 간다. 저녁, 설이의 집. 낡은 아파트 3층. 전기는 하루에 2시간만 들어왔다. 설이는 촛불 아래에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내일 평양 간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져 깨졌다. 뭐라고? 학교에서 선발됐어요. 평양에서 일한대요. 어머니는 설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안 돼. 우리 딸. 안 돼. 엄마, 왜 그래요? 평양 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배급도 받고 돈도 벌 수 있대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쁨조가 무엇인지. 밤 늦게 아버지가 들어왔다.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저 개자식들이. 아빠?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설이를 안았다. 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니? 설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제2막 훈련소, 평양 외곽, 비밀 훈련소, 50명의 소녀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13세에서 16세. 모두 아름다웠고 모두 겁먹어 있었다. 너희는 이제부터 국가의 특별한 재산이다. 교관장이 소리쳤다. 40대 여성으로 표정이 냉혹했다. 너희의 몸, 너희의 시간, 너희의 생각, 모든 것이 당과 수령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반역자다. 반역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소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너희는 3개조로 나뉠 것이다. 가무조, 행복조, 만족조. 각자의 적성에 따라 배치된다. 일주일간의 기본 훈련이 시작되었다. 예절 교육, 화장법, 복장 관리, 그리고 정치 사상 교육. 일주일 후 조배정일, 리설이. 설이는 앞으로 나갔다. 5명의 교관이 그녀를 평가했다. 얼굴이 정말 특출나네. 기준을 훨씬 넘는다. 이 아이는
수석 교관이 결정했다. 만족조. 서리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주변 소녀들의 표정이 동정과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봤다. 만족조 전용 건물. 서리를 포함한 10명의 소녀가 격리되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건물이었다. 첫날 밤 방을 같이 쓰게 된 17살 언니 김영미가 조용히 말했다. 너 만족조가 뭔지 알아? 아니요. 영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우리는 최고 위층을 직접 모시는 거야. 가장 가까이에서, 침실에서. 서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침실이요? 서리야. 영미가 서리의 손을 잡았다. 너는 앞으로, 너 자신이 아니야. 너는 그들의 소유물이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그제야 서리는 이해했다. 그리고 공포가 엄습했다. 훈련은 지옥이었다. 첫 번째 교육 친밀감 형성 기술. 여성 교관이 남성 인체 모형을 가지고 설명했다. 남성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지배욕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동시에 그들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교관은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쳤다. 어떻게 눈을 맞추는지, 어떻게 미소 짓는지, 어떻게 몸을 기울이는지. 두 번째 교육 신체 접촉 단계별 대응. 처음에는 손잡기부터 시작된다. 거부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다음은 포옹. 몸을 긴장시키지 마라. 부드럽게. 그 다음은. 서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세 번째 교육 비밀 유지. 너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라.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너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한 달 후 실전 훈련. 한 고위 간부가 교육장에 왔다. 50대 후반 배가 나온 남자였다. 오늘은 실습이다. 김동철 부부장 동지를 모시는 연습을 한다. 3명이 선택되었다. 서리, 영미, 그리고 14살 소녀 은희. 김 부부장은 소파에 앉았다. 리설에 먼저 와봐. 서리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다. 옆에 앉아. 서리는 앉았다. 김 부부장은 서리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긴장하네. 긴장 풀어. 죄송합니다. 웃어야지. 항상 웃어야 해. 서리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그렇게. 이제 내 손을 잡아봐. 서리는 명령대로 했다. 김 부부장의 손은 축축하고 뜨거웠다. 좋아. 이제 내 무릎에 앉아봐. 서리는 교관을 바라보았다. 교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리는 떨리는 몸으로 김 부부장의 무릎에 앉았다. 그는 서리를 꽉 안았다. 정말 예쁘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몸도 좋네. 그의 손이 서리의 허리를, 등을, 다리를 만졌다. 서리는 숨을 참았다. 눈물을 참았다. 비명을 참았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김영미.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렸다. 그날 밤 서리는 샤워를 하며 피부를 벅벅 문질렀다. 피가 날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손길을 지우려는 듯. 석 달 후 16살이 된 서리는 첫 실전 배치를 받았다. 리설이 오늘 저녁 8시 평양 제15호 초대소.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당 간부들을 접견하신다. 내가 한 명을 모셔라. 서리는 그날 오후 내내 준비했다. 샤워를 3번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최고급 비단 한복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아름다웠지만 공허했다. 초대소 15호는 평양 외곽의 숲속에 있었다.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금박 장식. 서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10명의 만족조 선배들이 와 있었다. 새 얼굴이네. 20살쯤 되어 보이는 언니가 서리에게 다가왔다. 처음이지? 네. 이름이 리서리입니다. 나는 박미란. 3년 차야. 들어봐, 서리야. 미란이 서리를 구석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오늘 절대 거부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지? 네. 그리고 술은 절대 많이 마시지 마. 정신 잃으면 더 위험해. 연회가 시작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서리도 박수를 쳤다. 손이 떨렸다. 위원장과 함께 20명의 고위 간부들이 들어왔다. 군 장성, 당 간부, 내각 인사들. 자, 시작하지. 만족조 소녀들이 각각 한 명씩 배정되었다. 서리는 인민무력부 차관으로 소개된 60대 남자 옆에 앉게 되었다. 이름이 리서리입니다, 동지. 어리네. 몇 살이야? 16입니다. 16. 차관은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좋아. 술이 나왔다. 차관이 서리에게 잔을 내밀었다. 따라봐. 서리는 술을 따랐다. 손이 떨려서 술이 조금 흘렀다. 조심해야지. 죄송합니다. 괜찮아. 긴장하는구나. 이리 가까이 와봐. 서리는 차관 쪽으로 더 바짝 붙어 앉았다. 차관은 서리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예쁘네. 정말 예쁘네. 연애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서리는 술을 따르고 음식을 먹여주고 웃고 이야기를 들었다. 차관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어깨, 허리, 허벅지. 서리는 참았다. 웃으며 참았다. 리서리, 노래 한 곡 해줄 수 있어? 서리는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총대는 혁명의 총대. 북한 혁명가요. 박수가 터졌다. 노래도 잘하네. 위원장이 말했다. 이 동무 이름이 리설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동지. 좋아. 앞으로 자주 보자. 그 한마디가 서리의 운명을 바꿨다. 제3막 총회. 연회가 끝난 후 차관이 서리에게 말했다. 서리, 나랑 차 한잔 하고 가자. 2층에 내 방이 있어. 서리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는, 뭐, 거부하는 거야? 미란이 재빨리 다가왔다. 동지, 서리는 오늘 처음이라 좀 긴장했나 봅니다. 제가 대신, 닥쳐. 나는 서리가 좋아. 차관이 서리의 팔을 잡았다. 서리는 끌려가듯 2층으로 올라갔다. 호화로운 방, 킹사이즈 침대,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앉아. 서리는 소파에 앉았다. 차관은 샴페인을 따라 서리에게 건넸다. 마셔. 서리는 한 모금 마셨다. 다 마셔. 서리는 잔을 비웠다.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차관이 서리 옆에 앉았다. 그리고 서리를 끌어안았다. 예쁘네. 정말 예쁘네. 그의 입술이 서리의 목에 닿았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려 했다. 엄마가 있는 함경북도의 작은 집. 대동강에서 친구들과 놀던 여름날. 아무데나 좋았다. 여기만 아니면. 새벽 3시 서리는 초대소를 나왔다. 미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걷기만 했다. 서리야. 언니. 서리가 멈춰섰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미라는 서리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우리 모두 그래. 다 그렇게 시작해. 언제까지요? 25까지. 아니면 더 일찍 은퇴할 수도 있어.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면. 그럼 앞으로 9년을?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에게는 9년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니, 어떤 의미로는 그보다 더 길었다. 위원장이 서리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서리는 직접 위원장을 모시는 자리에 불려갔다. 리설이지? 그날 노래 잘 들었어.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지. 가까이 와봐. 서리는 다가갔다. 위원장은 서리의 손을 잡았다. 예쁘네. 피부도 하얗고. 몇 살이라고? 16입니다. 딱 좋은 나이네. 앞으로 나를 자주 모셔야겠어. 그날부터 서리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다. 다음 날 서리는 새로운 숙소로 이동했다. 일반 만족조 소녀들이 6명이 한 방을 쓰는 것과 달리 서리에게는 개인 방이 주어졌다. 15평짜리 방, 개인 화장실, 냉장고, 텔레비전까지. 와, 서리는 믿을 수 없었다. 담당 관리인이 설명했다. 리설의 동지는 이제 1급 관리 대상이요.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거요. 다음 날 서리는 의상실로 불려갔다. 거기에는 최고급 옷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렇소. 위원장 동지께서 직접 프랑스에서 공수한 옷들이요. 샤넬, 디올, 구찌. 서리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이었다. 한 벌에 수천 달러짜리 드레스, 수백 달러짜리 속옷. 이 옷들은 모두 동지 전용이요. 다른 동무들은 입을 수 없소. 서리의 식사는 특별 주방에서 준비되었다. 아침 신선한 과일, 요거트, 크루아상, 오렌지 주스, 점심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저녁 초밥, 랍스터, 와인. 일반 북한 주민들이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서리는 세계 최고급 음식을 먹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배고픔이 그 죄책감을 이겼다. 서리에게는 전담 미용사가 배정되었다. 이건 SK2 에센스예요. 일본 최고급 제품이죠. 한 병에 300달러예요. 이건 라 메르크림. 미국 제품. 한 병에 500달러. 이 립스틱은 톰포드. 하나에 50달러. 서리의 화장대에는 수만 달러치의 화장품이 쌓였다. 의료. 서리에게는 전담 주치의가 배정되었다.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혈액검사, 성병검사, 부인과 검사 전부. 왜요? 위원장 동지를 모시려면 항상 건강해야 하니까요. 서리는 특별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외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예술 피아노, 서예, 그림, 교양 세계사, 문학, 철학, 기술 마사지, 차 만들기, 꽃꽂이. 위원장 동지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해요. 단순히 예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매달 서리의 계좌에는 500달러가 입금되었다. 북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돈을 쓸 곳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제공되었으니까. 이 돈은 나중을 위해 모아두세요. 은퇴 후에 필요할 거예요. 서리에게는 전담 경호원 둘이 배정되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다.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다. 그녀는 혼자 외출할 수 없었다. 항상 경호원이 따라다녔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보고되었다. 서리의 위상이 달라졌다. 다른 만족조 소녀들이 그녀에게 인사했다. 설의 선배님. 교관들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리설의 동지. 심지어 고위 간부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위원장의 사람이었으니까. 한 번은 한당 비서가 서리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다음 날 그는 좌천되었다. 서리는 권력을 느꼈다. 무서운 권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었다.
설이는 일주일에 3~4번 위원장을 모셔야 했다. 때로는 더 자주. 갑작스러운 호출도 많았다. 리설이 당장 15호 초대소로 와라. 위원장 동지께서 부르신다. 새벽 2시든 오후 3시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었다. 설이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다. 18살, 19살, 20살. 설이는 이제 만족조의 여왕이었다. 다른 소녀들이 그녀를 부러워했다. 질투했다. 설이 언니는 좋겠어요. 최고급 대우 받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설이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샤워를 하며 울고 있다는 것을, 거울을 보며 자신이 누군지 잊어간다는 것을. 21살이 되던 해 설이는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손목에 칼을 대었다. 하지만 깊게 긋지 못했다. 무서웠다. 왜 나는 죽을 용기도 없지? 담당 관리인이 설이를 발견했다. 응급 처치를 받았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 리설의 동지, 당신은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요. 자해하면 안 돼요. 자산. 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산이었다. 22살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소녀가 만족조에 합류했다. 김미향, 15살. 설이보다 더 어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예뻤다. 무엇보다 그녀는 신선했다. 설이는 미향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15살. 순수했던 시절.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던 시절.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향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설이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3달 후 미향은 첫 실전 배치를 받았다. 그리고 위원장의 눈에 들었다. 이 동무 이름이 김미향입니다. 위원장 동지. 좋아. 어리네. 몇 살이야? 15입니다. 좋아. 앞으로 자주 보자. 설이는 그 장면을 지켜봤다. 데자뷰였다. 7년 전 자신의 모습. 서서히 설이는 밀려났다. 호출은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3~4번 아님 그 이상이던 것이 2번으로, 그리고 1번으로. 선물도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매달 새 옷이 왔지만 이제는 2~3달에 1번. 전담 미용사도 미향과 공유하게 되었다. 설의 선배님, 제가 오늘 미용사 선생님 먼저 써도 될까요? 저녁에 위원장 동지를 뵈어야 해서. 응, 그래. 설이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23.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눈가에, 이마에. 늙어가고 있어. 만족조에서 23은 이미 늙은 나이였다. 15, 16의 소녀들이 계속 들어오는 곳에서 24살이 되던 해봄. 설이는 관리소장에게 불려갔다. 리설의 동무 앉으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소장은 서류를 꺼냈다. 은퇴 통보요. 설이의 심장이 멎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었다. 은퇴라니요? 동무는 9년간 충성스럽게 복무했소. 국가가 감사하게 생각하오. 이제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릴 때요. 저는 아직 이미 결정된 사항이요. 소장은 단호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오. 설이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이상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9년, 15부터 24까지. 그녀의 청춘 전부. 무엇이 남았나? 최고급 옷? 비싼 화장품? 통장에 쌓인 돈? 그녀의 순수함은? 꿈은? 자존감은? 모두 사라졌다. 제3학 결혼과 탈북 결심. 한 달 후 설이는 짐을 쌌다.
9년간 모은 물건들, 옷, 화장품, 보석, 그리고 통장. 통장에는 5만 달러가 쌓여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이게 내 몸값이구나.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서리에게 결혼 대상자가 통보되었다. 김철수 대좌요. 인민군 총정치국 소속이요. 집안도 좋고 충성심도 투철하오. 일주일 후 서리는 철수를 만났다. 33살 남자. 키 크고 반듯한 인상. 군복이 잘 어울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입니다. 리서리입니다. 둘은 평양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감시원이 멀찌감치 앉아 있었다. 서리 동무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국가를 위해 특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철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리가 기쁨조 출신이라는 것을. 저는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1개월 후 결혼식. 평양의 한 호텔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하객은 50명. 모두 당과 군 관계자들. 서리는 흰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서리야 예쁘다. 엄마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서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으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없었다. 북한에는 신혼여행 문화가 없었다. 서리와 철수는 평양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3층, 60평, 군 고위 간부에게 배정되는 좋은 집이었다. 첫날 밤, 철수가 서리에게 다가왔다. 서리 동무. 서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9년간의 습관이었다. 철수는 멈췄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하지만 서리에게 천천히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이 당했다. 아니에요. 하세요.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났다. 결혼 생활은 조용했다. 철수는 좋은 남편이었다. 폭력적이지 않았고 다정했고 존중해주려 애썼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서리는 매일 집안일을 했다. 청소, 빨래, 요리. 평범한 아내의 역할. 밤에는 철수의 아내였고 낮에는 텅 빈 집에 혼자 있었다. 나는 뭐지? 서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9년간 만족조로 살았고 이제는 군인의 아내로 사는 인형. 내 인생은 없어. 나는 없어. 결혼 1년 후 서리는 임신했다. 축하합니다, 동무.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출산 후 서리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다. 작은 아기, 준혁이, 내 아들. 서리는 아기를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준혁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서리는 옛 동료 소식을 들었다. 박미란이 자살했대요. 뭐? 남편한테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결국 스스로. 서리는 충격에 빠졌다. 미란. 서리가 처음 만족조에 들어갔을 때 돌봐줬던 언니. 김영숙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정신분열증이래요. 이예진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다음화에 계속됩니다.